오늘은 피그마 최신 기능을 활용해 디자인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40분 이상 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피그마 기초활용법부터 카드 뉴스와 상세 페이지 자동화 템플릿 제작까지 아무도 잘 알려주지 않는 실전 꿀팁부터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필수 플러그인 활용법까지 이 영상 하나로 정리해드릴게요. 피그마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회원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의 화면에 보시면 피그마 링크 바로 가기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한글이 이제 잘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사용하기가 수월하겠죠? 지금 무료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글 계정 또는 이메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해주겠습니다. 연동이 바로 돼요.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되었고요. 저는 예전에는 온라인 웹상에서만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데스크톱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데스크톱 앱을 설치를 하면 따로 글꼴을 설치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도 하나 남겨놨거든요. 이 글꼴 설치 프로그램을 꼭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폰트들을 미리 설치를 했었죠. 그 폰트들을 디자인 프로그램에 패치를 시키려면 이 피그마에서 지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온라인 상에서는 글꼴 설치 프로그램을 무조건 설치를 해야 우리가 설치한 폰트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그마 데스크톱 앱에는 글꼴 설치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설치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웹상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이 글꼴 설치 프로그램을 꼭 설치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앱을 사용하실 분들은 따로 설치 없이 바로 저와 함께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자고요. 화면을 다시 봐주시면 프로필 클릭을 해줄게요. 메뉴가 여러 개인데 데스크톱 앱 받기라고 있죠? 클릭을 해줍니다. 바로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렇게 셋업 파일이 생겼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마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로그인을 해줄게요. 저는 아까 가입한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을 해줄게요. 해줬습니다. 네, 로그인을 해주면 이렇게 데스크톱 앱을 엽니다라고 있는데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화면은 동일하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온라인 화면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이제부터 우리는 이 데스크톱 앱에서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피그마의 인터페이스 구조부터 알아볼 건데요. 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피그마에도 커뮤니티가 존재해요. 다양한 템플릿들을 서로 공유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시간 여유 되실 때 한 번쯤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우리가 작업한 파일들이 바로 여기에 생성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지워주고 디자인 파일을 하나 만들면 이렇게 방금 생성한 디자인 파일이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이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면요. 이렇게 우리 프로필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과 테마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시스템 테마로 되어 있는데 다크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라이트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크로 할게요. 그리고 최근 항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했던 거죠. 필요 없는 건 삭제를 좀 해주겠습니다. 처음부터 파일 관리를 잘 하시면 디자인 하실 때 빠르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커뮤니티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죠? 생각보다 좋은 콘텐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런 커뮤니티에 있는 템플릿도 활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밑에는 팀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는 개인이지만 만약에 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유용합니다. 저는 아직 사용을 한 게 없는데 팀 프로젝트는 최대 3개까지 됩니다. 일부러 3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팀 프로젝트는 이렇게 3개 파일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그 이후에 더 이용을 하시려면 유료 플랜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네, 리소스는 맞춤형 템플릿을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로 우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유료 플랜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휴지통, 우리가 삭제한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휴지통도 영구 삭제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요. 이제부터 이 상단 메뉴를 잘 활용하게 될 건데요. 여기서도 디자인과 임포트 버튼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버즈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오늘은 피그마 디자인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디자인 메뉴를 선택해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홈 화면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작업할 이 디자인 프로젝트 화면을 봐야겠죠? 디자인을 클릭해 줍니다. 디자인 화면도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메뉴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직접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제대로 익혀나갈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네, 디자인 화면을 보시면 우선 왼쪽 패널에는 이렇게 메뉴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확인이 될 거고요. 이 메뉴에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내보내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편집이나 보기, 개체 다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로 사용할 건 바로 저장이겠죠? 내보내기도 사실 디자인 패널에서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바로 사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봐주시면요.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프로젝트 네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케팅 디자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밑에 파일과 에셋이 있고 페이지와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실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거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중간에는 작업 화면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작업을 할 때 이 작업 화면에서 모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패널을 봐주시면 실제로 우리가 편집을 했을 때 다양한 이펙트, 속성 값을 줄 수 있는 패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실습할 때 같이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기능이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디자인 화면에서 어떻게 아까의 홈 화면으로 나갈 수 있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홈 버튼 있죠? 눌러주시면 바로 홈 화면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클릭해서 초안 있죠? 초안을 클릭해도 바로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탭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제부터 바로 실습을 해보면서 피그마의 주요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이번에 피그마가 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우선 한글로 바로 패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AI 기능들이 탑재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무료 계정으로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AI 기능은 필요하신 분들만 그때그때 구독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름을 먼저 설정을 했었죠? 네, 여기서 프로젝트 네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봐주시면요. 파일과 에셋이라고 있는데요. 먼저 파일은 디자인 작업에 저장되는 하나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파일 구조 안에는 여러 개의 페이지, 그리고 여러 개의 프레임, 컴포넌트, 스타일, 변수, 프로토타입 이 모든 것들이 이 파일 안에 저장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든 작업을 프로젝트 파일 안에서 하게 될 거예요. 다음은 에셋인데요. 에셋은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 자산 보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템플릿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마케팅 디자인을 만들 거기 때문에 보통 자주 쓰는 아이콘, 일러스트, 프레임 등을 이 에셋에 저장해서 그때그때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기능이 아니라 유료 기능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유료 플랜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필수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런 기능이구나 라는 걸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검색 창이 있는데요. 우리가 작업을 하나씩만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작업을 10개, 20개, 50개를 했을 때에는 이 검색 기능이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름을 192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 화면에서 다 보지 못하는 경우에 찾는 걸 보여드릴게요. 검색 버튼 누르고 2라고 누르면요. 이렇게 우리가 방금 만든 디자인 프레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꽤나 유용한 기능이니까 미리 알아두고 넘어가자고요. 삭제해 줄게요. 그 다음은 페이지와 레이어입니다. 페이지는 이해하시기 쉽게 홈페이지를 예시로 설명해 보면 하나의 메인 메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메뉴 안에 서브 메뉴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간단히 실습을 해볼게요.
단계별로 직접 결과물을 제작해 나가는 방식으로 익혀볼 거니까 페이지 이름을 마케팅 디자인 제작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 레이어에는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 만들자마자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가 생겼죠. 포토샵 사용하신 분들은 이 포토샵 레이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도구 툴입니다. 이 하단을 봐주시면 도구 툴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씩 기능을 사용해 보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선택 이동, 축소, 확대 툴입니다. 저는 단축키와 함께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선택 툴은 이렇게 글씨나 도형 등의 객체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동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엔 손바닥인데 이 손도구는 이동 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면을 이동합니다. 이 객체를 이동한다기보다는 화면을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스크롤 생기죠? 그런데 저는 단축키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화면을 옮기고 싶을 때 손도구를 계속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스페이스바 눌러주고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확대 축소 툴인데요.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냥 일일이 선택하지 마시고요.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확대 축소 기능은 컨트롤 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커지고 아래로 내리면 축소가 됩니다. 우리가 기본 디자인 작업할 때 많이 활용할 예정이니까 손에 많이 익혀두자고요. 그런 다음 잠시 옆을 봐주시면 이 프레임 아이콘이 하나 보일 거예요. 아까 제가 몇 번 실습을 했었는데 클릭을 해줍니다. 보면 프레임과 섹션, 슬라이드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프레임부터 알아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하나의 작업창이 생깁니다. 지금 이 부분도 작업 화면인데 하나의 캔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도화지가 필요하잖아요. 도화지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션이 있는데요. 이 섹션은 아까 우리가 검색 기능을 활용했던 것처럼 작업량이 많아질 때 매우 유용합니다.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그룹을 지어줄 수 있어요. 피그마의 장점은 이 보드 안에서 다양한 작업물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그룹화를 시켜두면요. 훨씬 더 프로젝트 단위로 더 구분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슬라이스 툴은 원하시는 부분만 딱 선택해서 출력할 수가 있어요.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만들고 슬라이스 툴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만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내보내기 해줍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딱 잘라서 추출이 되었죠? 우리가 포토샵을 사용할 때 분할해서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과 유사합니다. 네, 이런 기능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도형 툴입니다. 도형 툴은 다양한 도형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와 동영상 삽입도 가능합니다. 먼저 직사각형 도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도형을 꺼내서 자유자재로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는 펜과 연필 툴인데요. 이 펜, 연필은 도형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모양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나 캐릭터, 드로잉 기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유용하게 쓰이겠지만 우리는 크게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간단하게 기능은 알아봐야겠죠? 벡터로 만들 수 있는 항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펜툴은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일러스트의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편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조정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능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연필 같은 경우에도 직접 쓴다라는 개념인데 사인 같은 것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크게 사용할 기능은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도구인데요. 가장 많이 활용할 도구 중 하나죠. 이렇게 기재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텍스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코멘트 기능입니다. 말풍선 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 뉴스 하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작업 중에 이 부분은 카드 뉴스 표지야 라고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해놓으면 그때 이런 걸로 만들었었지 라고 기억하기에 좋아요. 이 기능은 나중에 협업할 때 꽤나 유용합니다. 마케팅 디자인 제작 시 주요 기능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전체 에셋 플러그인 및 위젯입니다. 클릭해보시면 피그마에서 지원되는 기능 또는 지원되지 않고 또 외부와 연동된 플러그인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에셋은 사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유료 기능이지만 다른 사람이 등록한 에셋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우리는 한글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공유해주는 디자인 에셋이 더 많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버튼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버튼 이미지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고 삽입 누르면 바로 프로젝트 화면으로 불러와집니다.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파일로 불러와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이따가 자세히 알아볼게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플러그인 및 위젯 탭인데요. 우리도 피그마를 활용하면서 이 아이콘이라든지 무료로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이 플러그인 위젯에서 한번 활용을 해볼 거예요. 피그마의 좋은 점이 단일 디자인 기능만 지원되지 않고 또 여러 앱을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세 가지의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펜, 붓, 연필, 드로잉 기능에 적합한 도구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크게 사용되지는 않을 거라서 이 정도만 알아두고 패스할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이 도구 툴입니다. 세 번째는 개발 영역인데요. 유료 플랜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따로 사용을 안 할 거라서 그냥 개발 영역이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모드로 돌아가기 선택할게요. 삭제해줍니다. 이제부터 도구 툴의 기능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디자인 패널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 보면서 카드 뉴스 디자인을 완성을 해볼 거예요. 그런 다음 실습 예제를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이 디자인을 한번 만들면서 기능도 익혀보고 완성을 해볼 거예요. 먼저 프레임 선택해주고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프레임을 딱 선택을 하면 이렇게 옆에 디자인 패널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앞으로 정렬, 크기 조정, 컬러 변경, 효과 등 해주면서 작업을 완성해 나갈 거예요. 먼저 크기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카드 뉴스니까 1080, 길이는 1350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딱 맞춰졌죠? 그리고 이름도 카드 뉴스라고 한번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레이어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나중에 작업 파일이 많아지면 레이어 기반으로 찾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레이어를 같이 봐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해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거나 Alt Shift 누르고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되죠? 그 다음에 키 어떻게 만들까? 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제 글씨체를 한번 변경을 해줄 건데요. 모두 다 선택을 하고 왼쪽 패널에 보시면 글씨체라고 있죠? 여기서 글씨체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데스크톱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마켓 산스를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폰트의 굵기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미디엄으로 해주고 이 쿠키 어떻게 만들까는 볼드로 해줄게요. 이제 이 글씨 폰트의 크기를 키워야겠죠? 너무 작죠? 이 글씨는 90 정도로 변경을 해줄게요. 저는 100 정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가독성 좋게 완성이 되었죠? 지금은 이 행간이 잘 맞춰져 있는데 간혹 행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파란 색깔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경우 나중에 정렬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크기를 90 똑같이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그냥 100으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딱 맞춰줘야 정렬을 할 때 굉장히 깔끔하게 맞춰질 수 있거든요. 간단하지만 또 중요한 꿀팁 중 하나니까 알아두고 넘어가자고요. 네, 마지막 정렬 기능입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딱 맞춰뒀는데요. 글씨를 선택하고 왼쪽에 보시면 디자인 패널에 이렇게 위치 밑에 정렬이라고 있죠? 왼쪽, 가운데, 오른쪽, 상단, 중간, 하단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운데 정렬을 해줄게요. 그리고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딱 맞춰졌죠? 정렬은 기본 기능이기도 하지만 매우 또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네, 이제 텍스트를 완성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이 도형 배경을 좀 그려볼게요. 먼저
도형을 꺼내서 하나 그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도형이 텍스트 위에 있어요. 이럴 때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요. 맨 뒤로 보내기 선택합니다. 딱 잘 됐죠? 그런 다음 위에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Alt Shift 누르고 그대로 드래그 해줄게요. 그리고 이번에 크기를 대략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미지가 들어갈 자리니까 설정을 해줍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이 모서리가 둥글죠. 그런데 피그마에는 둥근 모서리의 도형은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디자인 패널에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외형에 보시면 모서리 변경이라고 있는데요. 이 값을 50으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스무스한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정렬 한 번 더 해주고요. 가운데 정렬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 갑니다. 확실히 뭔가 채워지니까 좀 보기 좋네요. 여기서 이제 컬러를 입혀줄게요. 프레임 선택하시고 디자인 패널에서 채우기를 봐주세요. 배경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줍니다. 실험실에서 보던 스포이드 이 표시 보이시죠? 컬러를 추출할 거예요. 저는 이 컬러를 추출할 거라서 그대로 클릭을 해줍니다. 컬러가 동일하게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나머지도 해볼까요? 밑에 사각형도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글씨도 변경을 해줄게요. 저는 지금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스포이드로 선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컬러로 또 선택을 하셔도 좋아요. 꼭 이미지를 동일한 걸 넣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쿠키 이미지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실습 예제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이제부터 이미지를 딱 이 도형 안에 맞게 넣어 볼 거예요. 여기서 아까는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쭉 선택을 해보면 이미지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서 미리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넣어줄게요. 실습 쿠키 이미지 있죠? 그런 다음 이미지를 불러오면 플러스 버튼이 뜨는데요. 여기에 바로 클릭을 해주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미지를 보여줄 영역이 딱 알맞게 맞춰졌을 때는 도형에 적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 여기서 이미지 크기를 좀 키우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이미 적용된 이미지를 또 다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 처리 후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마스크로 사용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딱 파란색 모드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딱 마스크 처리된 영역만 보이죠? 이럴 때 크기를 이렇게 좀 키워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쿠키가 더 돋보이게 키워줄 거예요. 네,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에 외곽선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마스크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외곽선은 마지막에 주려고 일부러 설정을 안 했어요. 이 레이어 패널에서 이 렉탱글 선택하시고 복사해서 하나 선택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마스크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채우기에서 눈을 꺼줄게요. 외곽선 선택하고 20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컬러가 있네요. 조금 더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네, 이렇게 클릭하면 테두리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마스크에서 바로 선택을 하면 테두리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렉탱글을 복사해서 마스크 제거 후에 외곽선에서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쉽겠죠? 플러그인 기능도 한번 봐야죠. 다 완성은 했지만 이 플러그인의 기능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이콘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클릭한 다음에 플러그인 및 위젯 선택하고 로티파이즈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실행을 해줄게요. 런 해주면 되고요. 네, 이렇게 플러그인이 뜨고 있죠? 여기서 저는 쿠키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귀엽고 다양한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런 거 귀엽겠네요. 비슷하기도 하죠? 클릭한 다음에 인서트 GIF 선택합니다. 미디엄과 라지 같은 경우에는 유료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냥 스몰 선택하고 삽입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적용이 됐죠? 귀엽게 이런 기능도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정을 해볼게요. 제가 드리는 템플릿들도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응용을 해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양하게 디자인 스타일을 또 바꿔보고 응용을 해보는 것도 바로 배워봤어요. 이런 경우엔 프레임 안에 꼭 같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레이어를 꼭 봐주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잘 움직이죠? 기본기는 다졌으니까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피그마는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응용 방법으로 작업을 더 쉽고 빠르게 해볼 거예요. 먼저 그룹으로 구분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카드 뉴스라고 입력해줍니다. 피그마의 장점은 이거죠. 작업창 안에서 자유자재로 디자인을 마음껏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 보면 그룹 창이 하나 생겼죠? 저는 아까 이 카드 뉴스의 글씨 사이즈와 폰트를 그대로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해볼 거예요. 먼저 프레임을 하나 그려주고 크기를 설정을 해줍니다. 한 1100으로 해줄까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디자인이라고 해줄게요. 사실 이걸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써도 되지만 매번 복사해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 글씨체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글씨체에서 스타일 적용하기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 플러스 버튼 누른 다음에 서브 카피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템플릿이 하나 완성이 됐고요. 자세한 적용 방법은 여기서 글씨를 작성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쿠키 어떻게 만들까? 똑같이 템플릿 설정해 줄게요. 메인 컬러라고 정해줍니다. 지금 스타일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텍스트를 하나 적어볼게요. 리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메인 컬러라고 했네요. 이거를 메인 카피라고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리뷰를 쓰면은 바로 방금 전에 적용한 스타일이 적용이 되죠. 바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꽤나 유용하죠. 네, 이렇게 해볼게요. 예시니까 카피라이팅 문장은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카피 설정을 해줍니다. 정렬 배웠죠? 가운데 정렬 해주고 네, 그럼 지금 스타일 설정한 대로 바로 자유자재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스타일은 미리 스타일로 등록을 하셔서 크기나 폰트 스타일을 빠르게 변경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토 레이아웃 자동 정렬인데요. 제가 피그마 알려드릴 때마다 꼭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전체적으로 매우 유용하지만 이렇게 리뷰 이미지나 옵션 이미지처럼 한 프레임 안에서 다양한 레이아웃이 공존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 리뷰 이미지를 제대로 오토 레이아웃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직사각형 하나 그려주고요. 이미지가 들어갈 기능이라고 봐줄게요. 프레임 크기 한번 늘려볼게요. 그리고 하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렬을 맞춰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선택하신 다음에 컴포넌트 만들기라고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런 다음 디자인 패널에서 오토 레이아웃 설정을 해줄 거예요. 네,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레이어 선택해줄게요. 레이어에서 이 사각형, 이게 지금 그룹이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각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텍스트도 하나 적어줄게요. 이렇게 적어줬죠? 만약에 해제를 하고 싶으시면 옆에 스타일 분리라고 있죠?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90 정도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행간을 조절을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게요. 65 정도 괜찮고 옆에다가 맞춰줍니다. 두 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똑같이 컴포넌트 만들기 하고 오토 레이아웃 설정해 줄게요. 네, 설정이 되었고요. 이제 이 이미지를 그대로 계속 복사하는 것보다 여기서 레이아웃 선택하고 레이어에서 렉탱글 4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D 해주시면요. 바로 아래로 이렇게 무한대 생성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복제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가 보통 복제를 할 때에는 이렇게 계속 복사해서 막 맞추잖아요.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3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간격이 좀 너무 좁죠. 이런 경우에는 선택하시고 레이어를 항상 잘 봐주셔야 합니다. 레이어에서 렉탱글 4 그 제목 그룹 선택하신 다음에요. 오른쪽 디자인 패널을 보시면 간격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30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조금 더 설정해서 50 정도로 해줄게요. 네, 이렇게 반영이 잘 됐죠? 그 다음에 이 텍스트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는 옆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래로 변경을 하고요. 이렇게 해줄게요. 만약에 선택하고 이 가로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좀 보이기 좋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리고
수직, 세로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로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세로로 선택을 하고 똑같이 한번 맞춰줄게요. 따로 설정하실 필요 전혀 없이 간격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색상도 검정색으로 변경을 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잘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다 복사하지 않고 그냥 단축키 컨트롤 D 눌러서 원하는 대로 생성을 했습니다. 컨트롤 D 또 누르면 이렇게 설정이 되죠.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리뷰 이미지 만들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토 레이아웃을 잘 활용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컬러, 크기, 여백, 폰트, 스타일 등을 자동으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프레임 외에도 컴포넌트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토 레이아웃에 적용을 할 때 컴포넌트로 변경을 해줬었죠. 컴포넌트는 반복되는 UI 요소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상세 페이지 디자인 오른쪽 우클릭해서 컴포넌트 만들기라고 설정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알아서 적용이 됐죠? 이렇게 이미 설정한 컴포넌트는 바로 분리가 됩니다. 이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디자인을 빠르게 변경을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제를 하나 해줄게요. Alt Shift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복제가 됩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변경되면 이 친구도 지금 변경이 됩니다. 저는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고 싶어요. 속성 선택하고 베리언트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로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영역을 좀 넓혀줄게요. 그리고 클릭해보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클릭을 해줄게요. 또 다른 하나의 속성을 만드는 건데요. 그리고 디자인을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친구들도 컬러를 변경을 해줍니다. 잘 됐죠? 그런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클릭을 해봅니다. 이거는 사이즈라고 해줄게요. 이번에는 1000으로 해줍니다. 이것도 좀 정렬을 해야겠죠? 클릭하고 그룹화 시켜줄게요. 가운데 정렬하면 딱 맞게 정렬이 됩니다. 네, 이렇게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 이미지를 이제 이 컬러로도 변경을 해보고 이 사이즈도 변경을 해볼 거예요.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합니다. 방금 다 템플릿을 만들었거든요. 원본 이미지를 컬러를 변경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사이즈, 컬러, 기본, 사이즈. 네. 이렇게 변경을 했죠? 제가 템플릿을 만든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구조를 아셔야 혹시 사용 중 뭔가 변경하고 싶을 때 당황하지 않고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글 시트와 연동하는 방법인데요. 예제로 이렇게 시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미지는 일단 언스플래시에서 주소를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왔어요. 제가 이렇게 기재를 해두긴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패치를 시키는지 알려드릴게요. 서브 카피에는 유목민이 인증한, 메인 카피에는 맛있는 쿠키식, 이 텍스트에는 리뷰가 모두 들어갈 거예요. 설명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먼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개는 이미 제가 써놨지만 변수만 주면 돼요. 여기서 샵 버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샵 버튼을 메인 카피에도 적어줄게요. 보면서 할게요. 봤을 때 서브 카피, 메인 카피는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었죠? 서브 카피, 메인 카피. 그래서 이 레이어에서도 서브 카피, 메인 카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 상세 페이지 안에서 이 이미지 안에서 글씨가 달라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신에 앞에 이 레이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샵 버튼을 변수처럼 꼭 앞에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리뷰를 넣어야겠죠? 이거는 설명으로 해볼 거예요. 먼저 설명 1은 이렇게 밑에다가 순서가 1, 2, 3 밑에서부터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서브 카피, 메인 카피. 이미지도 1, 2, 3. 텍스트도 1, 2, 3 이렇게 밑에서 순서가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설명부터 해볼게요. 리뷰를 넣어줄 거니까 도형은 이미지로 넣어줄 겁니다. 지금 이미지가 링크가 있죠? 이미지도 쭉 밑으로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미지, 또 이미지, 얘도 이미지 똑같이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설명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죠. 또 바꿔줄까요? 보기 좋게. 네,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이미지는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설명은 여기에 들어가고 메인 카피는 여기, 서브 카피는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패치를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를 해줍니다.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놨는데 바로 이 플러그인이거든요. 구글 시트 설치를 전에 했는데 설치를 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네, 그런 다음에 파일, 공유, 다른 사용자와 공유 선택하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선택해 줄게요. 링크 복사해 준 다음에 이 프레임을 꼭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 플러그인에서 구글 시트 플러그인 선택하고 패치를 시켜줄게요. 네, 이렇게 잘 들어갔죠? 이미지도 잘 들어갔고 리뷰나 서브 카피, 메인 카피도 잘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한 번에 설명을 여러 개 입력하거나 이미지를 여러 개 입력할 때에는 이렇게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제가 제작한 템플릿이 아니더라도 지금 배운 걸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만의 템플릿으로 완성을 해보자고요. 네, 이 부분도 매번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요즘에는 업데이트가 돼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 배경 제거 기능은 유료예요. 유료 구독하신 분들은 지금 방법을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법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API 키를 받아줄 거예요. 리무브 비지 제가 링크 남겨놨었죠? 클릭하시고 먼저 회원가입을 해줄게요. 구글로 계속 해보겠습니다. 동의해주고 가입해줍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피그마에서 편집을 할 때 배경 제거를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API 선택해줄게요. 보면 첫 번째 메뉴 Remove Background 그리고 Get API Key라고 있죠?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요. 우리는 처음 만들기 때문에 신규 API 키라고 파란 색깔 버튼이 보일 거예요. 클릭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키의 용도는 피그마 사용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 다음에 API 키 생성 눌러줄게요. 저는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이 키를 이제 복사해서 피그마에 넣어줄 거예요. 복사할게요. 앞으로 API 키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Remove Busy 사이트에서 API 메뉴 선택하신 다음에 Get API 키 선택하시고 여기 피그마 사용 API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복사해 줄게요. 그리고 피그마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플러그인을 받아줄게요. Remove Busy 네, 그냥 실행하면 안 되죠. API 키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 이 버튼 보이시죠? 클릭한 다음에 Set API Key 클릭을 해주고요. 아까 복사한 키를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세이브 해줄게요. 네, 다 됐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걸로 요거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 선택하고 플러그인 선택하신 다음에 Remove Busy Run 하면 네, 이렇게 잘 제거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배경을 피그마 안에서도 충분히 무료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API만 연동하면 얼마든지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사용을 했고요. 다음은 제품 이미지 이 보정 플러그인을 설치할 건데요. 이 이미지를 보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를 좀 화질도 안 좋게 하고 좀 못나게 바꿔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플러그인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게 괜찮아서 같이 추가를 해봅니다. 우린 제품 보정을 할 거니까요. 물론 요즘엔 AI가 해주긴 하지만 가끔 사용할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뜨는데요. 네, 패치가 잘 됐죠. 지금 화면은 플러그인 실행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런 다음 플러스 버튼 누르면 다양한 이런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왕관은 유료니까 보실 필요 없고요. 브라이트니스랑 콘트라스트, 휴 세츄레이션, 커브스 이 세 개입니다. 요거는 밝기 대비, 휴 세츄레이션은 색상 채도, 커브스는 곡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요. 위에 이렇게 올려주면 밝아집니다. 조금 더 대비 쨍하게 해줄게요. 여기서 화면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로 해줄게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화살표 눌러서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번엔 채도 값을 좀 줄게요. 세츄레이션이 채도 값이라고 했죠?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생동감을 줄게요. 이 정도 하고 커브스는 필수는 아닙니다. 위로 올리면 밝아지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쨍하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그리고 세이브 이미지 눌러줄게요. 바로 적용이 됐죠? 훨씬 더 나아졌네요.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우리가 또 보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가 삭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까지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완성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봤던 것 같은데요. 피그마가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미지 편집 기능인데요. AI 기능이 아예 무료 화면에서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르기 기능은 그냥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런 영역을 선택해서 지운다거나 격리시킨다는 건 유료 기능을 사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또 배경 제거도 유료 기능이라 우리가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했죠. 프롬프트로 편집하기도 가능은 한데 피그마에서 유료 사용 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장이나 이런 해상도 향상, 벡터화 이런 건 조금 매력적인데 혹시 이런 기능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료 구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무료로 사용을 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시고 유료 기능 좀 써봐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그마 무료와 유료 요금제의 차이 우리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무료 기능은 이런 AI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유료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런 기능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동영상 업로드가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인터페이스 구조 보여드릴 때 팀 프로젝트가 있었죠. 이런 팀 프로젝트가 지금은 3개까지밖에 안 되는데 많이 사용해야 하시는 경우에는 요금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능을 꼭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피그마 유료 구독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케팅 디자인에 꼭 필요한 그런 필수 스킬들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피그마는 또 다양한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그런 기능들도 추가로 또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요즘 AI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실 디자인 영역도 많이 자동화되고 또 대체가 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 커스텀해야 하는 디자인 영역이 분명 존재합니다. AI 기능을 잘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디자인 툴 자체를 기본적으로 또 잘 이해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다면요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보통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때 가능하면 무료 플랜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기능은 피그마 무료 플랜 사용자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기능이니까요. 꼭 직접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고 원하는 작업에 맞게 응용하는 능력까지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브랜딩 실무 지식과 함께 이렇게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 영상 등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익한 영상 빠르게 알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